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한 진실 논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자신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자기 이 회고록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입증할 기록도 갖고 있다라는 송 장관의 입장과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문재인 대표, 즉 기록과 기억 간의 대결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송 장관이 자기의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적어도 북한의 대북인권위원회 대북인권 결의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고 누가 했고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동의했느냐,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기록을 송 장관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과연 신빙성이 가는 기록이냐, 안 그러면 그야말로 개인적인 기록에 불과한 거냐, 이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공식 기록이냐 비공식 메모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몰아쓰려고 했을 겁니다. 이 친문재인 대표 진영에서는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 국정원장이 19일 정보위에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느냐. 자, 이 문재인의 그 어떤 관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장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송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면서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이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정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자, 그런데 이제 더민주당은 국정원장이 사견을 가지고 이렇게 맞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 김만복 원장이 북한에 물어보자라고 제안하니까 문재인 이 당시 실장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결론 낸 데 대해서 인정한 거다라는 새누리당의 말은 왜곡한 거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정부위의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와 더민주당의 간사인 김병기 의원 입장이 서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국정원은 그 이후에 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치적 쟁점이 되니까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답을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은 다 듣지 않았느냐, 쪽지에 대해서 지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회고록을 읽어본 결과 개인적으로 사실에 근접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국정원장은 송민수 말이 맞다라고 한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고, 더민주당은 그렇게 연결해서 사기치는 거, 개인의 느낌을 마치 국정원장이 인정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기다. 둘이 지금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찬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럼 왜 국정원장을 불러다 그걸 물었을까? 전임 국정원장이 한 말을 한참 뒤에 국정원장이, 10년도 지난 국정원장이 어찌 안다고 국정원장한테 물어보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 키가 있습니다. 자, 김만복 원장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북한에 물어보자 했으면 그 물어보는 통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 물어보는 통로는 북한하고의 한라인 전화일 수도 있고, 당시에는 있었죠. 또 전원 통신문일 수도 있었고, 북한의 한국 측의 파트너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정하게 그런 파트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에게 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물었다면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묻고 북한이 바로 답하겠습니까? 우리도 위에 물어볼 거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는 북한이 20일 날, 묻기는 아마 18일 날 물었겠죠. 18일 날 물어보자 했으니까 20일 날 북한이 싱가포르에 가 있는 노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메모를 갖고 와서 송민순 장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북남 관계에 중대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하고 북한이 호통을 친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북과 남의 통로는 노정권 당시에 아무리 국정원이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국정원 안에서 그걸 기록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통로가 아닌 청와대와 북한 간에 한 라인이 있든지 통일부의 한 라인이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통신 보안적 측면과 또 국정원이야말로 그런 어떤 모든 라인들에 대한 정보 어떤 확보 차원에서 또 함부로 이 북한과 주고받는 부분, 아무리 정권 고위층이라 하더라도 그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문서든 전화 내용이든 이 녹취가 있거나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북과 남 간에 왔다 갔다 한 모든 내용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병호 원장한테 집요하게 새누리당은 물었을 거고, 이병호 원장은 아주 애매하게 이 정권에서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답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야가요, 송민순 자료를 확인해봤자 그건 송민순이 사적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야가 국정원의 이 공식 문서로 기록물로 되어 있는 당시 북과 남 사이에 왔다 갔다 한 내용을 공개하라 이렇게 되어서 국정원이 어쩔 수 없이 공개한다고 마지못해서 하는 척 하면서 공개해서 공식 문서로 당시 북한에 물어봤던 내용이 확인이 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나 또 이미 16일 이전에 기권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문 전 대표 측의 사람들, 이재정부터 해서 측근 의원들은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물어보자고 하고 자기가 거기 배석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기권했는지 찬성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누가 보더라도. 자, 그리고 북한에서 물어보고 답까지 왔는데 근데 이미 북한에 18일 이후에 물어보고 20일날 답이 오기도 전에 16일날 이미 기권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문 전 대표 측의 주장들은 다 뻥임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 전 대표의 그냥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진위 논쟁을 넘어서서요. 국가적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과 시점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문재인 이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진위 공방이 좀 묻히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 공식 기록에 의해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버리면 실제 대선 판도에 큰 변화가 올 거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제가 볼 때 이제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로서 진실성까지도 결여해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안보관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매우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정말 찌질한 당이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여권 핵심과 청와대가 지금 이 논쟁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찌질한 당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물으면 문 전 대표는 아예 그 질문을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민 분노는 거의 폭발 지경인데 새누리당은 과거 10년 전에 매달려 색깔론 종북 노름에 빠져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는 이유는 문재인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의 발언을 보면 여기에 해고록 논란에 청와대 정부까지도 과세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싶은 것인가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여권을 향해서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이자 막말이다라고 공세를 취하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그듭 새누리당은 이 종북 노름 하지 말고 경제 살릴 방안이나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사적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답해라. 이래가 나라 굴러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문 전 대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키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권의 친박 핵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칼질을 한다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요. 문 전 대표 문제가 이제 본인한테 모든 짐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정원에 있는 대북 전원통신문 내용이나 대북 통신 해선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면 문재인 대표는 견디지 못하게 될 거고 아마 이번에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안보관이나 이념적 색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해명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순실 문제가 대중적으로 휘발성이 더 있다고 보고 하나의 나머지의 문제는 이념적 칼라고 옛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부에서 자기 정리를 하지 못한 채 문재인을 공격하는 부분에서 이 싸움이 빨리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국정원 자료를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마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버티면서 자신에 대한 종북 낙인 찍기라고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 다수가 최순실과 문재인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최순실 문제가 가진 휘발성이 대중적이라서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건이 정말로 정권 창출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씨 같은 어떤 사상이 불투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왜 안보관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어떤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저당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생각을 한다면 먼저 자기 팔을 하나 자르고 상대 목을 쳐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쪽이 그러지 않고 마치 문재인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최순실 문제를 벗어나고 또 다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의혹들이 몇 개 더 터지고 이렇게 감으로써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오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의 문제에서 핵심은 여권 핵심 당신들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대북 인권 결의안 찬성이냐 기권이냐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는데 동의했냐 안 했냐 하는 문제, 그리고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하는 문제를 규명을 해서 문재인을 정계 은퇴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문제의 키는 바로 현 여권의 핵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도 안 다치면서 내 거는 설거지 하나도 안 하면서 상대 거를 완전히 날려버리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